반갑습니다. 송지구입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분들하고 약속할 때 있잖아요. 혹시 좀 늦게 나오는 사람들 꼭 있죠? 걔들은 항상 늦어. 항상 늦어. 그리고 친구분들 중에 약속 꼭 지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항상 지켜. 일찍 오죠. 그게 뭐냐면 습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거야. 담배 피우는 게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습관이 돼서 몸에 배인 거죠.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는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나이도 똑같은데 똑같은 다 스펙이 똑같아. 근데 누구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차이를 분석해 봤더니 성패의 95%를 차지하는 게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의 95%가 그 사람의 성공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 실패로 만들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 습관은 선천적일 건가요? 후천적일 건가요? 후천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몸에 체화된 거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간단해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성공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내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성공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은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습관을 만들지에 대한 솔루션을 주실 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잘 들으면 우리가 오늘부터 습관이 좋아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할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종삼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김종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평소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이 버킷리스트 말고 습관리스트입니다. 우린 버킷리스트를 많이 써봅니다.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미래형 동사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미래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꿈을 적어놓는 노트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적어놓고 지금 그 버킷리스트 어디에 있죠? 책상 서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숨겨만 놓고 마음속에만 두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성공을 위해서 제일 작은 습관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작심삼일 때문에 습관 만들기가 힘든데 그 작심삼일을 이기는 습관 만들기 비법을 우선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을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의 개인적인 성공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거 그리고 가정의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습관을 남기는 가풍을 만드는 여러 가지 습관 리스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에 제가 TV 특강에서 기본적으로 한번 습관 만들기 비법을 알려준 마지막 자료입니다. 저는 꿈보다 습관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대학이나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은데 저는 업무상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단시간에 끊어버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애들이 입을 닫습니다. 너 꿈이 뭐니? 집에 가서 우리 아들한테 야, 너 꿈이 뭐야? 이러면 애들이 입을 싹 닫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꿈이 뭐지? 하면 어른들도 잘 없고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미래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은데 그게 여기 보이는 3주 체크카드 습관 만들기 비법입니다. 습관 만들기 비법보다는 사실은 습관이란 단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를 마치고 제 블로그에 한 주부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 주부가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궁금했습니다. 호주에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한국에 있는 친정엄마가 꼭 그 강의 바랬다면서. 왜냐하면 습관에 대한 것은 친정엄마가 정말 딸에게 알려주고 싶고 아빠가 딸에게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단어라는 거죠. 아주 인생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친정엄마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왔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 대해서 그분이 아마 열심히 지금 체크하고 실천하고 이래서 전 성공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보통 강의가 끝나면 제가 나눠주지만 이 TV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제 블로그 가서 출력을 하셔서 하셔라. 그렇게 하니까 전라도에 계시는 군청의 공무원 한 분은 이렇게 출력을 해서 자기 습관을 3개나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께 이제 습관 카드 50장을 등기로 보내드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전부 다 컴퓨터를 잘하고 프린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포항에 계신 주부입니다. 이분은 공책을 찢어서 손으로 일일이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습관 만들려면 잘 보이는 곳에 두라고 했는데 그걸 냉장고 앞에, 주부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곳에 냉장고 앞에 붙여서 요가를 하루에 10분씩 해서 이걸 완성해 가던 차에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16일 정도 돼서. 그러면서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보내도 카드 보내주나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내겠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내한테 연락하고 자기가 받을 때쯤에 완성하고 보내면 며칠 못 하게 돼서 거기 너무 안타까워서 미리 보냈다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은 습관을 습득하고 싶어하고 좋은 습관을 자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말로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저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책도 읽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습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분은 법정스님입니다. 법정스님은 법구경의 얘기를 TV에 나와서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녹은 새에게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새를 먹는다. 저는 이걸 습관을 연구하다 보니까 습관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습관은 나에게서 생긴 것인데 점점 나를 먹는다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과식을 한다든 과음을 하든 과도하게 흡연을 하면 내 몸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좋은 습관으로 매일 나를 다져가면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더 나은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갖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은 나에게서 생긴 것인데 점점 나를 먹는다, 성장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시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점점 성장하게 되고 품격이 있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습관이 시간을 만나면 피보게 됩니다. 점점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영어 전문가인 민병철 씨가 예전에 젊었을 때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접했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교포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일이 있었나 봅니다. 교포들이 이민을 가서 영어 하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가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미국에 LA에 한국인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죽을 확률이 미국인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 궁금해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겁니다. 하나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남자들의 습관인데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가 나면 막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다가옵니다. 이때 질문합니다. How are you?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 중학교 때 배운 그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나 싶어서 옆에 미국인 다친 사람한테 가서 앰뷸런스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그게 나쁜 습관 아니지만 그 습관이 그 상황에서는 나왔다 하는데 아마 이거는 그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굉장히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그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답은 아닌데 재테크 책에서 들었는데 한국인은 중산층의 기준이 프랑스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한국인은 중산층이 되려면 중형차를 몰아야 됩니다. 그리고 30평 아파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월급이 500만 원 넘어야 된답니다. 이 얘기하면 보통 침울해집니다. 서민인 줄 알고 침울해지는데 거기에다가 예금이 1억 이상 있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외국을 가야 되고 이게 우리의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하니 약간 씁쓸하긴 한데 프랑스는 완전히 격을 달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프랑스의 중산층이 되려면 이렇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남보다 특별히 잘하는 자기만의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집안의 요리를 하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이런 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돈의 부분을 떠나서 삶의 품격으로서 그 사람의 부류를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돈으로는 안 돼도 생활은 중산층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한국은 돈만 있으면 한 번에 중산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땅이 잘 팔리거나 로또가 걸리면 바로 중산층이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꾸준한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저걸 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랑스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불어를 배워야 될까?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그런 계기인데 그만큼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것도 있지만 뭔가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습관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습관 만들려면 이게 쉽지가 않은데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어도 생겨요. 좋은 습관은 또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돼요. 본능인 거죠. 이걸 떨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좋은 습관 만드는 비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전국에 공모전을 했어요. 습관 만드는 노하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모아봐라. 그래서 150명 정도가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당첨이 됐는데 저게 습관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살을 50kg 뺀 사람도 있고 뭐 마라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건 너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보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습관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추려서 뽑힌 사람을 최우수상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오늘 편하게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온 겁니다. 대한민국 습관 문제를 해결하겠다. 대한민국 습관 해결사 3주 체크카드. 이게 공모전에 제가 보냈던 20장 파워포인트 자료 중에 첫 번째 장입니다. 이걸 이제 보게 되는데 습관을 만드는 것은 보통 사람뿐이 아니고 성인들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 책은 프랭클린 자서전입니다. 미국의 거의 성인에 해당되는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그렇습니다. $100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세종대왕급과 동격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저분도 13가지 덕목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매일 저 체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고 습관을 만드는 데는 항상 보이는 곳에 두고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고 쌓여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걸 A4 용지로 해보다가 실패도 하고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든 게 이제 습관 카드고 그것을 어떻게 쓸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습관을 만드는 게 왜 어려울까?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물을 한 잔씩 마시는 걸 습관화하려고 노력하는데 한 달 동안 물 마시기 잘 되던가요? 뭐 물통이 무겁던가요? 단지 습관이 안 되고 마셔야 된다는 행위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등을 탁 치면서 물 마셨니? 물어봐 준다면 하루도 안 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호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작은 카드를 지갑에 꽂고 다녔습니다. 팔굽혀펴기 하는 걸 한 개 하는 게
쉬운데도 잘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 갈 때 카드로 엘리베이터를 대는데 딱 열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에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안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걸 16일 정도 하니까 길 가다가 평평한 땅이 보이면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습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간단한 습관을 21일 정도 하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하는 김에 몸을 좀 좋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다 쓰고 21일 이후에 계속 하게 된 겁니다. 5장을 쓰니까 100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럽니다. 100개 한 몸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89kg까지 나갔는데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개는 아니어도 꾸준히 하고 다른 습관을 병행해서 이제 하게 되는 습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습관을 그 행동으로 하게 되는 신호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굉장히 약속을 지킨 자신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습관을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갑에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운전할 때 운전석 앞에 계기판에 놓습니다. 저걸 놓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게 보이는 건 볼펜하고 같이 뒀습니다. 볼펜을 안 두면 여러분 혈서를 써야 됩니다. 혈서를 써야 되는데 저기 계기판에 놓으면 저때 한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기였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매장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제가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회사에 그 일이 해결돼 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 21일을 끝내고 나서 몇 주 안에 그 20억짜리 매장이 팔린 겁니다. 와, 그래서 저는 부동산 업계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제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직장인의 자세가 스스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팔리고 나서 저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직함 이사였습니다. 김 이사, 와 수고했다 그러는 거라. 내가 기도한 걸 아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매장 팔려고 60일 동안 기도 제목을 노트에 썼다면서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쟤하고 월급쟁이하고 급수가 다르다 이 생각을 딱 한 겁니다. 저는 겨우 기도하고 체크했는데 그분은 기도 제목을 하루에 2페이지씩 60일 동안 쓴 겁니다. 어쨌든 팔렸는데 제 역할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역시 성공한 사람은 습관이 내보다 좀 더 고수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랬고 저게 책 읽기가 힘들 때 영어 공부할 때 제 문법 책을 조수석에 놔서 탈 때마다 한 페이지씩 읽었습니다. 내릴 때 한 페이지 이렇게 해서 42일 만에 저 문법 책을 다 보고 그렇게 2번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저보고 영어 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를 그다지 잘하지 않아서 공부 중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습관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밤늦게 들어가서 양치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안방 눈높이에 꽂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번쩍 놀라서 뒤돌아서 싱크대 가서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신호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할 때 노트북에 붙여 놓습니다. 11시 전까지 인터넷 서핑이나 쇼핑 안 하지. 핑자를 피하자. 핑자. 쇼핑 서핑.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붙여 놓고 2시간 몰입해서 일하고 대면 체크하고 이제 다른 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저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했는데도 이만큼밖에 못 온 것이죠. 그것까지 안 했다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저 선반에 제 거, 아이 거, 집사람 거 그리고 새 거 한 통도 놓아놓고 막 차에나 사무실에 집에 굴러다니게 합니다. 세게 굴러다니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저도 멍청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저게 보이면 뭐 해야지 저한테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3주 체크 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까 2장씩 준 거 있죠? 네. 자, 네,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3주 체크 카드 영어로 쓰여 있는 면이 앞면인데 사실은 뒷면부터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목표를 적고 날짜를 적고 작은 칸에 날짜를 적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자, 이제 잘 보관하십시오. 2장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여러분 공책에 걸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이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성공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쉬운 팔굽혀펴기나 여자분들은 앉았다 일어서기 한 개, 단 한 개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걸. 그리고 무릎이 아픈 분은 물 마시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잔. 그리고 좀 더 하실 분들은 성장하고 싶은 느낌을 약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팔굽혀펴기 21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군대를 갔다 왔다면. 그리고 여자분들은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면 하체가 튼튼해집니다. 근육이 생기면 골다공증 안 생기는 거 알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하시고 이걸 주면 여성분들 과하게 남편한테 가서 들이댑니다. 금연해라. 그러면 남편이 3일 뒤에 실패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집안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것부터 하시고 이걸 하실 때는 체크를 매일매일 하고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성취 경험을 약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 한 장을 끝내기 위해서 몸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몸짱이 아니고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날짜와 자기 이름을 쓰십시오.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틀 했는데 이틀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할 때 빈칸을 두고 하기 굉장히 찝찝합니다. 다 해도 왠지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틀하고 이틀 50%를 안 했다면 이걸 보다가 그냥 찢으시면 됩니다. 찢으라고 2장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 장을 완성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주 접촉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다 하고 나면 딴 사람한테 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다 하시면 기분 좋게 자신한테 보상하러 가십시오. 네일을 받으러 가시든 네일에 가서 손톱을 뽑으시든 어쨌든 본인한테 또 다른 도전의 자극을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걸 보통 회사에 가져가면 사장님이 강의 끝나면 이렇게 합니다. 그 한 통 주십시오. 지난달에 대구의 가장 큰 성형외과에 제가 강의를 갔습니다. 직원들 강의가 딱 끝나니까 원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파일을 좀 주십시오. 저희 인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직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건 강요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굉장히 자발적인 그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하면서 3주 체크 카드로 습관 만들기를 하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접니다. 제 아들한테 제가 이걸 시켰습니다. 그냥 시키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내 3년간 하니까 애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빠가 딱지 같은 걸 갖고 뭐 3년간 꼬무작꼬무작 하는데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한 날 국어 성적표가 왔는데 국어 성적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꼬드겼습니다. 국어 성적을 올리는 비법이 있다.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니까 또 말을 잘 들어요. 저하고 대화가 되니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한테 신문에 칼럼을 쓰라. 천자 칼럼이 있는데 이 칼럼 쓰는 분들은 정말 똑똑하고 글을 잘 쓰니까 이걸 베껴 쓰면 시사적인 거나 내용적인 측면이나 어휘력이 늘 거다. 그래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애가 쓰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 포기론, 독신사회, 과다 노출 뭐 이런 내용의 칼럼을 매일 뺏겨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뺏겨만 썼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잘 뺏겨 쓰니까 이랬습니다. 21세기에는 말을 하는 능력도 중요하니까 요약해서 한번 1분 스피치를 해보자. 그리고 1분 스피치를 하고 그 위에는 그 내용으로 저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쓰고 대화하고 제가 야근하면 집사람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국어 실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하는 거나 쓰는 어휘가 약간씩 달라지고 가장 좋은 거는 중학교 2, 3학년 아들하고 아버지가 집에서 대화하는 경우 봤습니까? 이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하고는 대화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다른 주제로 밥 먹었냐 공부했냐가 아닌 과다 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하고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은 300개가 넘었습니다. 저거 100개 쓴 게. 둘째는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200개를 돌파를 했는데 3명이 모여서 하고 가끔은 집사람이 같이 하고 그래서 국어 성적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중학생, 고등학생 두 아들하고 친해진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혜택은 뭐냐면 저 칼럼의 내용에 최시라 씨 사례가 나오는데 최시라 씨가 이렇게 불량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수포, 대포, 영포, 직포, 독포, 인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뭐냐 하니까 전 처음에 최시라 씨가 노능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해야 되고 영어를 포기하면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전 독일은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독서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 제가 제 아들한테 저 얘기를 했으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근데 칼럼을 쓰면서 스스로 충고를 받아서 조금 느낌이 이제 달라졌다. 신문이 교육을 시켜준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죠 제가.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체크를 하다 보면 세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한번 체크를 하면 작은 성취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 빅토리를 하게 되고 한 장을 완성하면 좀 중간급의 승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다 보면 한 번씩 자기와의 약속을 체크하면서 자기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나중에 한 장을 다 하게 되면 나는 마음먹으면 습관 만들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은 습관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한 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한 걸 저도 모으고 제 아들도 모읍니다. 습관 만들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이걸 한번 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거죠. 스펙이 되는 거죠.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뽑을 만하다 이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아도 재밌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저만 이 노하우를 가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캠페인을 하는데요. 요 왼쪽에 보면 카톡인 거 보면 미륵암이란 분이 저한테 보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미륵암의 스님입니다. 스님이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저걸 보내셨어요. 카드를 보내달라고.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습관은 수도하는 스님들도 만들기 힘들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저분은 잘 하셨고 나중에 신도들한테 같이 나누겠다 좋은 뜻으로 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저분 저보고 차 마시러 오라고 영월에. 그래서 친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스님은 저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지난 강의를 끝내고 많은 분들이 종이에 적어서 완성하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우편으로 보낸 영수증들입니다. 저게 우체국 직원분이 제가 굉장히 많이 보내는 우체국 단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해보시고 출력해서 해보시고 21일 완성하신 분은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제 비용으로 제가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았어요. 그걸로 5만 장 인쇄를 하고 특허 디자인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내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셔가지고 저를 좀 괴롭혀 주시면 저는 또 기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작은 습관이 버킷리스트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버킷리스트란 영화를 보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드는 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멀리
멀리 있는 거에서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뭔가 스타트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전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보통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꿈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 가는 것도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완주, 다이어트, 번지 점프 한번 해보겠다, 악기를 다뤄보겠다. 이게 돈 있으면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돼야 되는데 히말라야 트레킹은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돈 생길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죠. 다이어트 하겠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히말라야 트레킹 장엄한 광경을 보자. 그래서 히말라야를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백천 걷기를 하는 겁니다. 체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습관이지만 본인의 건강과 몸매와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습관 만들기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습관,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습관, 그리고 가정에 도움이 되는 습관. 이걸 제가 3개 하는데 저만의 습관 리스트 중에 샘플 몇 개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한테 습관 리스트 작성하세요, 버킷리스트 작성하세요 이러면 뻥 해집니다. 대화가 또 단절됩니다. 전 원치 않고 집에 돌아가시면 작은 습관으로 나중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버킷리스트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습관의 힘을 한번 믿어보시고 그걸 작성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100층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계단입니다. 사실은 저걸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습관 전문가라고 하지만 어디 가서 기업에 가서 대학에 가서 습관 경영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이 3주 체크 카드를 많이 찢은 사람입니다. 하다가 찢고 머리 벽에 박고 일합니다. 바보 같다고. 그만큼 저도 작심삼일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기는 사람은 작심삼일하고 또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어떻게든지 많이 신호를 받고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천 걷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합니다. 가면 계단도 헤아립니다. 302층이 2계단이 되는 겁니다. 17층입니다. 그리고 6번을 왕복하면 102층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층 위에 창틀에 제가 이쑤시개 6개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씩 옮겨 놓습니다. 잘못해서 5번 하고 100층을 못 채우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근데 저걸 모르고 한 번 더 하면 7번 하면 실신합니다. 피곤해서. 그러니까 저를 구체적으로 저렇게 해놓는 재미도 가지고 그리고 걸을 때도 한 칸씩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2칸씩 걷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칸씩 걸으면 엉덩이가 올라간대요. 힙업이 된대요. 굉장히 사실은 여자분들은 여탕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남탕을 가면 제가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엉덩이가 처져 있습니다. 그게 나이 들면 이제 신체적인 첫 번째 변화 같은데 저는 좀 뒤늦게 처져야 되겠다 해서 계단을 걷는데 제 친구들이 이랍니다. 야, 니 계단 걷기 하면 무릎 나간다. 내리막은 걷지 마라. 그래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이 100층 걷기를 하면 몸매도 좋아지고 트레킹 갈 준비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오늘처럼 바깥에 비 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비 오는 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겁내하는 게 여자들 뭡니까? 자외선입니다. 햇볕을 없애고 싶어 하죠. 태양을 없애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탄다고. 저는 태양보다 더 무서운 걸 트레킹하면 봅니다. 산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마스크한 아줌마들을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마스크가 안 보이죠. 그 사람은 놀라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루도 안 빼고 놀라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뭘까? 계단 걷기다. 이래서 제가 다니던 건투도장도 간두고
헬스장 끊다가 실패한 게 10번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등산복을 입을 필요도 없고요. 운동화를 신을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무실 문만 열고 나가서 걸으면 되는 저운동 해보시길 권해드리는 습관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카드를 쓰면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명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니까 요새 인터넷에 회자되는 사인입니다. 여자친구하고 백화점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사주고 사인을 하는데 그 백화점의 알바가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나가면서 이랬답니다. 영수증 버려주세요. 그리고는 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주기 싫다. 그 남자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사회에 도움이 됐습니다. 전 국민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알바를 즐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인을 땡큐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감정 노동을 하는데 저렇게 땡큐라고 써주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돌아오는 반응이 항상 이렇습니다. 웃던지 사인 참 좋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저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땡큐를 자주 하자. 말로 하든 글로 쓰든 이렇게 사인을 하자. 그래서 요즘 하는 캠페인은 전 국민의 사인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 감정 노동하는 그 알바생들을 편의점에 커피숍에 있는 알바생들 기분 좋게 좀 해주자.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 격을 높이는 거 아닐까? 친절한 대한민국 한국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인 바꿉시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저녁에 편의점 이마트 이런 마트들 많지 않습니까? 장 볼 때 이걸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지수가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IQ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입사할 때. 그리고 나중에 EQ가 굉장히 감성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SQ 사회적 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MQ도 중요합니다. 도덕 지수. 직급이 올라갈수록 도덕적으로 좋아야 임원도 되고 돈을 다루는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큰 이점이 되는 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운동을 저는 엽서 쓰기도 대신합니다. 엽서를 쓰려고 하면 대학생들한테 엽서를 얼마 전에 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한번 써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씁니다. 쓸 게 없답니다. 카톡 말고는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샘플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예 제가 가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자도 틀리지 말고 똑같이 쓰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이 안 쓰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걱정한다고 유선줄 알고 엽서 평생 안 쓰다가 엽서를 쓰면 부모님이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쓰라. 어느 회사에 가서 제가 샘플로 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감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쓰라고 합니다.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왜 썼는지 이유도 적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엽서 쓰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까지 하면 부모님이 안심합니다. 얘가 숙제하는구나. 그래서 밑에 이렇게 합니다. 두 분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예전에 제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가 시골에 가면 텔레비전 옆에 저 엽서를 항상 세워놓으시고 그걸 보고 작은 엽서 한 장이 부모님께는 크게 와닿을 수 있다. 이래서 대학생들한테 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강의하러 갔다가 부모님께 용돈 올려받는 창의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엽서 쓰기를 제안을 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화 옵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랐다고 김종삼이 누구냐고 뺏기를 했더니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똑같이 뺏겨가지고 집에 보낸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보내고 그리고 이건 아주 적나라한 사진인데 저는 아들하고 3년에 한 번씩 여행을 1박 2일 갑니다.
아들하고 갈 때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제 어릴 때 살던 곳도 돌아다니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가서 생활 기록부를 다 뗍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한테 성적표, 생활 기록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애가 굉장히 웃습니다. 아빠는 칠판을 못 닦았네, 산만했네, 뭐 고집이 세었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번 같이 가보시면, 전 가면 애하고 저렇게 사우나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왼쪽은 중학교 입학할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찍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찍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큽니다. 이제는 한 장 더 찍는 게 남았습니다. 고3 때는 저보다 키가 클 겁니다. 이걸 제 아이 결혼할 때 그 장모한테 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 아버지하고 친했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00층을 걷고 땡큐 사인을 하고 디테일 3장을 아이하고 같이 찍고 생활 기록부를 한번 꼭 애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뭐 내하고 똑같았네 하고 가볍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 명문대 졸업하신 부모님은 그러면 애가 얼음이 됩니다. 절대 주시지 말고, 보통 사람은 애한테 생활 기록부를 한번 제출해 보면 애가 정말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고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보길 권하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오늘 버킷리스트 말고 습관 리스트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습관을 21일 동안 만들어 보시고 시작하실 때는 가장 쉬운 걸 한번 해보시고 그게 다 되면 저한테 출력해서 다 완성한 걸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50장을 1년치 가족 같이 할 수 있는 걸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이 계속 하시다 보면 체크하면 성공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3주 체크 카드를 계속 완성해 나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습관 만드는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습관으로 인해가 성취하시고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길 정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습관에 관한 강의를 잘 들었죠? 네. 아까 강사님 대표님 말씀하실 때 3주 체크 카드를 주셨잖아요. 제가 전에 책을 쓰다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성형외과 의사가 습관에 대한 논문을 쓴 걸 제가 봤어요. 그 우리가 성형 수술을 딱 받으면 뭐 눈이나 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붕대를 풀면 자기 모습인데 그 거울에 나온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야. 갑자기 솟아 있고 커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돌려깎기 하면 이래져 있고. 그래서 그거 자꾸 시간이 지나면 난 이게 진짜 내 모습이네를 알게 되는 시간이 3주래요. 21일 되면 이건 내 모습이네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이론이 따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3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적인 근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면 처음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죠. 그 시간이 딱 있어. 그것도 언제야? 3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작심 3일이잖아요. 작심 3일을 7번만 하면 돼. 계속 다시 그 다음. 그러면 자기한테 습관이 정착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이 습관을 정착시키려고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제 하는 방법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뭔가를 바꾸겠다 그러면 첫 번째 5가지 단계로 제가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결심을 해요. 내가 뭘 바꾸겠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우리가 또 배가 중부지방이 좀 그렇잖아요, 좀. 살을 빼야 되겠다 하면 결심을 딱 해. 두 번째는 뭐냐? 그걸 주변에 알려요. 나 살 뺄 거야. 이번에 다이어트해서 얼마 뺄 거고 배 넣을 거야. 그걸 공지라고 그래. 공지.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살 빼서 완전히 아주 핏 나오는 그런 옷을 입었을 때를 상상을 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그 상상을 하니까. 근데 네 번째는 뭐냐? 그러다 내가 살이 빠졌어요. 네 번째는 보상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옷을 제가 사서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보상을 주는 거지. 기분 또 좋죠. 5번째가 중요해.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 그죠?
그때는 5번.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몸은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 그것 때문에 요요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요요를 막는 방법은 뭐냐? 전 5번째를 불굴이라고 그래. 불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가는 거지. 나는 내 몸에 맞는 옷을 샀으니까. 이것도 아깝잖아 또. 5가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우리도 뭔가를 바꾸기로 했으면, 자, 첫 번째입니다. 결심. 두 번째가 뭐죠? 공지. 세 번째가 뭐예요? 상상. 네 번째가 뭐예요? 보상. 마지막에 뭐예요? 불굴이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갈 거야. 왜? 상상을 하고 나한테 선물까지 줬으니까.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습관이 우리한테 정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고, 오늘 강의 중에 아까 법구경에 나온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아요. 녹은 쇠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그 쇠를 먹게 돼버리거든. 습관은 나한테 나오는 건데 그 습관이 나를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나를 성공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의 습관에 관한 강의를 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모두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기를 저도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